어머니 이젠 정말 끝이에요. 저 세상 가선 부디 돈 걱정 없이 사셔요. 마을 사람 모두가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던 효부 한묘현. 하지만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그녀가 저지른 짓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제 몸도 못 가누는 시어머니를 차디찬 만월령 절벽 끝으로 끌고 간 것이죠. 이 반지도 이 집도 이제 다 제 거예요. 어머님 그만 죽어주셔야겠어요. 이젠 돌아오지 마요. 망설임 없는 손길의 시어머니 유씨 부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절벽 아래를 보며 며느리는 드디어 승리했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죽었어야 할 노인의 웃음소리가 절벽 아래에서 귀신처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묘현아 수고했다. 이제 네 차례구나. 죽음 앞에서도 노인이 소름 돋는 미소를 지었던 진짜 이유. 모두를 속인 효부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기 위해 준비된 거대한 함정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만석군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조선 정조시대 무진현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벌어진 숨 막히는 비극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 가면 쓴 효부의 비극.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답니다. 무진현은 평온한 산자락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고즈넉한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오래된 기와집들이 정겹게 늘어선 곳이었죠.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칭송하는 지극한 효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한묘현이었답니다. 묘현은 매일 아침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고운 비단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를 입고 마을 어귀를 나섰어요. 환한 달빛처럼 부드럽고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자애로운 며느리이자 현명한 아내의 모습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묘현을 볼 때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특히 그녀가 연로하신 시어머니 유씨 부인을 극진히 봉양하는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냈답니다. 마치 어머니의 수발을 드는 듯 정성스럽고 다정한 몸짓으로 유씨 부인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손발을 주무르는 모습은 언제나 덕망 높은 여인의 표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해질녘 남편 이윤서가 집을 비우고 관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돌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면 묘현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곤 했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평온했던 한낮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그녀의 온화했던 눈빛은 마치 겨울날 얼어붙은 강물처럼 차갑게 변했고 입꼬리는 비릿하고 섬뜩하게 올라갔어요. 겉으로는 부드럽던 손은 순식간에 굳은 살 박힌 매서운 소나기로 변해 어느새 유씨 부인의 가늘고 힘없는 발을 억세게 붙잡았답니다.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유씨 부인은 묘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늘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녀는 묘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늙고 병든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작은 신음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불안하게 눈만 깜빡였죠. 묘현은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늙은 몸을 거칠게 다루며 오랜 세월 유씨 가문에 숨겨진 재산의 행방을 끈질기게 캐물었어요. 묘현의 속마음에는 오직 유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어마어마한 재산을 홀로 차지하려는 탐욕만이 끈적하게 가득했답니다. 그녀의 심장은 그 숨겨진 보물을 생각할 때마다 욕망으로 쿵쾅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 유난히 짙은 어둠이 깔린 밤이었어요. 이윤서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묘현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어요. 등잔불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고 묘현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온몸을 덜덜 떨고 있는 유씨 부인을 매섭게 노려봤어요. 방 안에는 찬바람이라도 분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유씨 부인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팽팽한 정적을 깨고 있었답니다. 묘현의 입에서 쏟아지는 폭언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아직도 말하지 않을 셈이세요? 그놈의 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늙은 몸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묘현은 유씨 부인의 얇은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어요. 유씨 부인의 목에서는 캑캑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의 눈에는 금세 커다란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하지만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흔들렸답니다. 묘현의 소나기에 잡힌 유씨 부인의 몸은 마치 바람 앞에 갈대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묘현은 유씨 부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어요. 그녀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답니다. 묘현은 유씨 부인의 멱살을 놓아버렸고 유씨 부인은 그대로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재산의 행방을 어서 말해주세요, 어머니. 이대로는 당신도 저도 편치 못할 거예요. 어서. 묘현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유씨 부인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묘현의 차가운 눈빛은 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유씨 부인을 뚫어지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섬뜩하리만큼 비릿한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묘현의 머릿속에는 유씨 부인이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서늘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었죠. 이 늙은 몸이 완전히 시들기 전에 이제는 자신이 준비해왔던 마지막 계획을 실행해 옮길 때가 되었다고 묘현은 차갑게 중얼거렸답니다. 방 안은 다시금 팽팽한 정적으로 가득 찼고 묘현의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섬뜩한 결의가 어린 듯 보였어요. 지난밤 한묘현 씨의 매서운 폭언과 거친 소나기에 시달렸던
유씨 부인은 다음 날 아침 더욱 깊숙이 자신을 움츠러들게 했어요. 마치 오래된 등껍질 속으로 고개와 팔다리를 숨긴 거북이처럼 그녀는 침상 위에서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여명빛도 그녀의 방 안을 채운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지 못하는 듯했어요. 이불 속으로 파고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축 늘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아직 어제의 싸늘한 기억이 맴도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며느리 한묘현 씨의 눈은 그 흐릿한 유씨 부인의 눈동자 속에서 간혹 섬광처럼 스쳐가는 옛 기억의 조각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곤 했어요. 유씨 부인이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듯 가늘게 떨리는 입술을 묘현 씨는 매서운 시선으로 주시했답니다. 묘현 씨의 심장은 그 미세한 떨림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무언가가 있다 분명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재산에 대한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한묘현 씨는 매일 아침 유씨 부인의 침상 곁에 앉아 귀를 기울였어요. 정성스레 끓여온 약의 쌉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고 그녀는 따뜻하게 식힌 죽을 한 숟가락씩 유씨 부인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답니다. 겉으로는 병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효부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지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묘현 씨의 마음은 오직 시어머니의 횡설수설 속에서 숨겨진 재산의 단서를 찾아내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유씨 부인의 웅얼거림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웠고 의미 없는 말 속에서도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려고 애썼답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지만 거대한 보물을 상상하며 간신히 참아냈어요. 유씨 부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무의미한 말을 내뱉을 때마다 묘현 씨의 미간은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이내 다시금 완벽한 가면을 쓴 것처럼 부드럽게 풀리곤 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마치 물결 한 점 잃지 않는 잔잔한 호수 같았지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서히 기울어 어느덧해 질녘이 되었어요. 붉은 노을이 창호지를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방 안을 따뜻하고도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로 채웠어요. 따뜻했던 오후에 기온은 점차 식어가며 싸늘한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매미 소리조차 잦아든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답니다. 한묘현 씨는 지쳐가는 몸을 애써 다잡으며 유씨 부인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다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때였어요. 침상에 힘없이 기댄 채 허공을 헤매던 유씨 부인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초점이 잡히는 듯했어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희미하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유씨 부인의 입술은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지만 마치 굳은 약속을 지키려는 듯 단단하고 분명하게 움직였어요. 그녀의 늙고 야윈 손가락이 이불 끝자락을 힘없이 움켜쥐었고 그 모습에서 묘현 씨는 미약하나마 어떤 결심을 읽어낼 수 있었답니다. 정말 오랜만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무진현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이윤서 씨가 문중회의를 위해 먼 길을 떠나던 날이었지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배웅을 나왔고 떠나는 이윤서 씨에게 건강히 다녀오라며 덕담을 건넸어요. 한묘현 씨는 마치 지극한 아내가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그의 뒤를 따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한 듯 보였지만 사실 눈빛 속에는 섬뜩할 만큼 차가운 미소가 살짝 스쳐 지나갔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계획했던 그날이 온 것이었지요. 그녀의 심장은 묘한 기대감과 함께 빠르게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마을 어귀를 완전히 벗어나 시야에서 사라지자 한묘현 씨는 돌아섰어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호했어요. 부엌으로 들어선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솥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유씨 부인에게 드릴 죽을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끓여냈어요. 쌀알 하나하나에 그녀의 서늘한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죽이 적당히 식자 품 안에서 조그마한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며칠 전 박만식 씨에게서 몰래 건네받았던 독한 수면 약재였지요. 하얀 약재 가루가 죽 위로 스르르 떨어지는 순간 한묘현 씨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어머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죽에서는 달콤한 냄새와 함께 미미하게 풀향기가 올라왔지만 워낙 짙은 곡물 냄새에 무쳐 알아채기 힘들었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죽상을 들고 유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어요. 유씨 부인은 평소처럼 몸을 움츠린 채 누워 계셨어요. 한묘현 씨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제가 정성껏 죽을 쑤어 왔어요.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지요. 유씨 부인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겨우 상체를 일으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묘현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으로 죽을 떠 유씨 부인의 입가로 가져갔어요. 유씨 부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한 모금 두 모금 죽을 받아 먹었어요. 죽은 부드러웠고 미약한 달콤함이 느껴졌답니다. 유씨 부인은 며느리의 친절에 잠시나마 안도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한묘현 씨의 얼굴이 점차 흐려졌고 이내 유 씨 부인은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옅은 숨소리만이 방 안에 조용히 울렸답니다. 깊은 잠에 든 시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한묘현 씨의 눈빛은 한없이 차갑고 잔혹했어요. 그녀의 눈 속에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차가운 방 안에는 그녀의 희미한 한숨 소리만이 들렸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서 산으로 저물 무렵이 되었어요. 마을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지만 한묘현 씨의 마음은 더욱 차갑고 단호해졌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유 씨 부인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사에 간다고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걱정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산사에 모시고 가려 해요. 부디 건강을 되찾으시길 빌어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한묘현 씨의 지극한 효심에 감탄하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위로했고 또 어떤 이는 조심스레 무사히 다녀오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겸손한 듯 아래를 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 아무도 그녀의 검은 속셈을 알지 못했어요. 저녁 어스름이 깊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가지런한 처마 밑을 훑고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는 회색빛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어요.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묘현 씨는 깊은 잠에 빠져 미동도 없는 유 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어요. 유 씨 부인의 마른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한묘현 씨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묵직한 옷자락이 눈발에 스치며 사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갈랐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문을 나섰고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적지는 바로 험준하기로 소문난 만월령 고개였어요.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불어왔지만 한묘현 씨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증오를 식혀주는 듯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그녀는 오직 한 곳만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한참을 걸어 만월령의 가장 깊고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랐어요. 사방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앙상한 나무들은 마치 귀신처럼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주변을 맴돌았어요. 한묘현 씨는 조심스럽게 유 씨 부인을 눈밭에 내려놓았어요. 스르륵 차가운 눈 속으로 유 씨 부인의 몸이 잠시 파묻혔다가 이내 멈추었답니다. 차가운 눈 속에 잠든 노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하얗고 창백한 얼굴에는 평온한 잠결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어떠한 고통도 엿보이지 않았어요. 한묘현 씨는 잠시 멈춰 섰어
노인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분한 만족감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구나. 그녀는 차갑게 속삭였답니다. 한묘현 씨는 유 씨 부인의 곁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놓아두었어요. 달고 다른 보따리 안에는 고작 몇 푼의 돈과 딱딱하게 굳은 떡 조각이 전부였어요. 마치 길을 잃은 노인이 우연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교활하고 치밀한 계책이었지요. 그녀는 다시 한번 유씨 부인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더니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녀의 발자국은 빠르게 내리는 눈에 순식간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캄캄한 밤 혼자 마을로 돌아온 한묘현 씨는 온몸에 쌓인 눈을 거칠게 털어냈어요. 차가운 기운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만족감과 함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대문 앞에서 주저앉아 털썩 힘없이 주저앉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내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비탄이 가득한 표정이 피어났어요. 이마에는 주름이 잡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요.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몇몇 이웃집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려 할 때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뛰쳐나왔어요.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서러운 울음소리에 놀란 것이었지요. 한묘현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며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산사에 모시고 가던 중에 제가 죄인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흑흑.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누구도 한묘현 씨의 눈물 뒤에 감춰진 잔혹한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고 마을 전체가 지극한 효부의 비극에 함께 슬퍼했어요. 하지만 차가운 만월령 고개 위에서 유씨 부인의 생명은 싸늘한 눈반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매서운 바람과 눈발이 그녀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가고 있었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유씨 부인의 실종, 소식은 평화롭던 무진년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어요. 새벽녘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며 한데 모여들었지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판을 가득 채웠고 어른들은 불안한 얼굴로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어요. 시리에 잠긴 듯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한묘현 씨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깊은 안타까움을 샀어요.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부르튼 입술로 자신의 슬픔을 과장하는 듯 보였지만 때때로 슬쩍 주변을 살피는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모든 이웃들이 진심으로 유씨 부인을 걱정하며 며칠 밤낮으로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노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겨울 산을 헤치고 다녀도 유씨 부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모두가 혹독한 추위 속에 유씨 부인이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단념하고 한숨을 내쉴 때쯤이었어요. 무진현의 포졸 신덕균 씨는 사건의 흐름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매처럼 한묘현 씨의 슬픔 연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이 이 추운 날씨에 어찌 홀로 험준한 만월령 고개까지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요? 신덕균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굳게 담은 입술을 매만졌어요. 그는 밤새도록 이웃들의 증언을 되짚어보고 한묘현 씨의 완벽하게 짜 맞춰진 이야기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한묘현 씨의 이야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신덕균 씨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부자연스러움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답니다. 치매 노인이 가진 신체적 한계, 그리고 만월령의 험준한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밤에 매서운 한파는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신덕균 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두툼한 속옷을 여미고 서둘러 만월령 고개로 향했어요. 전날 밤 휘몰아치던 거친 눈보라는 어느새 거치고 희미한 햇살이 얼어붙은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발 아래 눈은 푹푹 빠졌지만 그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백년사 인근의 작은 암자에 다다랐을 때 그는 그곳의 자비로운 비구니 해원 스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해원 스님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의 눈밭에 쓰러져 있던 노인 한 분을 발견하여 극진히 보살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서도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유씨 부인이 살아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신덕균 씨의 가슴에 벅차올랐답니다. 신덕균 씨는 한달음에 암자로 향했어요. 암자 안은 훈훈한 온기와 함께 은은한 향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곳에는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은 유씨 부인이 따뜻한 약차를 마시며 천천히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노인의 창백한 얼굴에는 아직도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아오는 듯 보였지요. 신덕균 씨는 조심스럽게 유씨 부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노인의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보랏빛 멍 자국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거칠게 잡혔던 것처럼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에서는 독한 수면 약재 특유의 싸하고 비릿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신덕균 씨는 코끝을 찡긋하며 이 모든 의심스러운 단서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연결했어요. 유씨 부인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순간순간 묘한 불안감에 흔들리는 것을 신덕균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비구니 혜원 스님에게 노인이 깨어난 후 어떤 말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원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저 노인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뿐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스님의 눈빛 또한 어딘가 미묘한 불안을 담고 있는 듯 보였어요. 신덕균 씨는 혜원 스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유씨 부인의 소식을 들은 한묘현 씨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암자에 들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듯한 격앙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묘현 씨는 한달음에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그녀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유씨 부인의 떨리는 손에 닿으려는 찰나였지요. 하지만 유씨 부인은 한묘현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기력이 빠져나갔듯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암자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저 전연이 나를, 저 악마 같은 것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유씨 부인의 공포에 질린 비명은 암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했어요. 정적 속에서 한묘현 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다시 가식적인 슬픔으로 일그러졌어요. 신덕균 씨는 유씨 부인의 팔뚝에 남은 선명한 멍 자국 옷에서 풍겨오는 독한 수면 약재 냄새 그리고 한묘현 씨를 향한 노인의 극심한 두려움을 한데 엮으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어요.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한효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암자 안의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답니다. 암자에서 돌아온 한묘현 씨의 얼굴에는 지난밤 혜원 비구니의 예리한 시선에 꿰뚫린 듯한 충격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어린 기이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쉬지 않고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요. 첫 번째 시도가 유씨 부인의 귀를 찢는 듯한 비명 소리로 실패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그 뒤를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캐는 신덕균 포졸의 존재가 그녀의 신경을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긁어내듯 갉아먹었어요. 한묘현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차가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은 혜원 비구니의 깊고 예리한 눈빛이 마치 자신의 가장 은밀한 속내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오점을 남긴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한묘현 씨를 옥죄는 듯 느껴졌지요. 하지만 이런 압박감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불타는 탐욕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고
한묘현 씨는 더욱 잔혹하고 비정한 결심을 굳혔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유 씨 부인의 흔적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리라. 한묘현 씨는 싸늘하게 다짐했어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끊임없이 고민하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진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만월령 절벽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골짜기가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곳이라면 차가운 계곡물과 험준하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노인의 여린 흔적을 영원히 감춰줄 것이라고 한묘현 씨는 섬뜩할 정도로 잔인하게 확신했어요. 짐승조차 쉽사리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으스스하고 깊은 그 골짜기야말로 유 씨 부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차갑게 속삭이듯 생각했지요. 마치 그곳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리는 듯했어요. 한묘현 씨는 지체 없이 박만식 씨에게 사람을 보내 연락했어요. 그녀는 더 강력하고 한 모금만으로도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릴 수 있는 수면 약재를 구해달라고 재촉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 무렵 한묘현 씨는 박만식 씨의 허름한 집을 찾아갔어요. 그의 집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는 한묘현 씨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포착한 것처럼 번뜩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박만식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고 박만식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한묘현 씨는 박만식 씨의 멱살이라도 당장 움켜잡을 듯이 매섭게 다가서며 춤죽인 듯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어요. 박만식 씨, 이번엔 실패하면 자네 목숨도 온전치 못할 걸세. 명심하게. 한묘현 씨의 싸늘한 눈빛과 살기 어린 목소리에 박만식 씨는 온몸을 덜덜 떨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소 나무십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곧이어 한묘현 씨가 내미는 두둑한 금화 뭉치를 본 순간 그의 눈은 탐욕에 인해 멀어지고 말았어요. 금화가 풍기는 번쩍이는 빛과 묵직한 무게는 모든 두려움과 양심을 순식간에 잊게 하는 마법 같았어요. 박만식 씨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영혼은 탐욕이라는 끈적한 거미줄에 점점 더 깊이 좀먹고 있었어요. 이번에 그가 구해온 약재는 정말 위험한 것이었어요. 맑은 물 한 모금에 섞어 마시기만 해도 건장한 사람을 깊은 혼수 상태에 빠뜨릴 만큼 독하고 강력한 것이었지요. 약재에서는 미약하지만 짙은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독특한 향이 풍겼고 보는 것만으로도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해요. 며칠 후 남편 이윤서 씨가 또다시 동원회에 참석을 위해 마을을 떠났어요. 그의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가볍고 바빴지만 한묘현 씨는 마치 매복한 사냥꾼처럼 집 안에서 창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주시했어요. 그의 모습이 마을 어귀를 완전히 벗어나
멀리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한묘현 씨의 입가에는 비릿하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지체 없이 유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거세게 요동쳤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유씨 부인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공허했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한묘현 씨는 노인의 초점 없는 눈빛 속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후회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해결하는 듯한 기계적인 감정만이 차갑게 존재했어요. 그녀는 유씨 부인의 가늘고 힘없는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그 위에 끼워져 있던 대대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금반지를 거침없이 빼앗았어요. 그 금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유씨 집안의 오랜 권위와 막대한 부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지요. 노인의 흐릿한 눈빛에 순간적으로 미약한 공포와 함께 희미한 아픔이 스쳤지만 한묘현 씨는 그런 노인의 감정,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다루듯 무미건조하게 반지를 채 품 깊숙이 넣었어요.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는 듯했어요. 그날 밤이 되자 하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겹겹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낮게 울리던 천둥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번개가 사정없이 하늘을 갈랐고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대지를 휩쓸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모든 불행과 재앙이 한데 모인 듯한 암흑의 밤이었지요.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렸고 매서운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집안의 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어요. 한묘현 씨는 독한 약재의 힘으로 곤히 잠든 유씨 부인의 싸늘하고 축 늘어진 몸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노인의 몸은 솜처럼 가볍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지요. 노인의 축 늘어진 몸을 등에 업고 한묘현 씨는 빗속을 뚫고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녀는 흔들리는 등불 하나에 위태롭게 의지한 채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한묘현 씨의 불안정한 심장 박동처럼 거세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손에 들린 등불은 비바람에 춤을 추듯 처량하게 흔들렸어요. 등불의 희미한 불빛은 마치 그녀의 죄악을 가리려는 듯 길을 가는 내내 위태롭게 깜빡였지요. 한묘현 씨의 얼굴은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목표물을 포착한 굶주린 맹수처럼 이글거렸어요.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그 누구도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어둠과 폭풍우가 그녀의 모든 악행을
완벽하게 가려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단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칠흑 같은 빗속을 뚫고 한묘현 씨의 뒤를 끈질기게 쫓는 신덕균 포졸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신덕균 포졸은 며칠 전부터 한묘현 씨의 수상한 행동과 유 씨 부인의 이상한 증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들려온 노인의 섬뜩한 비명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었어요. 그의 직감은 이 모든 불길한 징후들이 한묘현 씨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속삭였지요. 그는 온몸을 젖게 하는 폭풍우 속에서도 한묘현 씨의 희미한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뒤따르고 있었어요. 덕균 씨의 발걸음은 빗물에 미끄러지는 듯 위태로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묘현 씨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어요. 만월령 고개를 향해 오르는 길은 점점 더 험준해졌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 밤 만월령 고개는 잔혹한 진실을 영원히 삼키려는 자와 그 감춰진 진실을 끈질기게 파헤치려는 자의 숨막히는 추격전에 무대가 되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신덕균 씨는 묘현 씨의 어둠 속 발자국을 쫓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의 입술은 차가운 바람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확고한 결의로 가득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은 무겁게 울렸고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을 때릴 때마다 그는 진실을 향한 집념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고 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킨 밤이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만월령 고개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한묘현 씨는 거센 비바람과 미끄러운 지늘길을 헤치며 절벽 근처에 간신히 다다랐어요. 그녀의 얇은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차갑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거친 바람은 마치 원한 맺힌 영혼처럼 묘현 씨의 치마폭을 정신없이 휘감으며 그녀의 발걸음을 집요하게 방해했어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은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스치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손가락처럼 느껴지며 묘현 씨의 얼굴을 핥히는 듯했어요.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사나운 바람은 매섭게 불어닥치며 나뭇가지들을 꺾어버릴 기세였어요. 번개가 번뜩일 때마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절벽 아래 아득한 골짜기의 검은 심연은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지옥문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천둥 소리는 귓전을 때리며 온몸을 울렸고 빗물은 차가운 채찍처럼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하지만 묘현 씨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끔찍한 계획이 끝만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터져 나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축 늘어진 유 씨 부인의 몸을 애써 절벽 끝으로 끌고 갔어요.
유씨 부인의 몸에서는 흙과 빗물, 그리고 묘한 약재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노인의 몸은 이미 독한 약재, 탓에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빗물에 젖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묘현 씨는 자신의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노인의 차가운 피부 감촉을 느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서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지긋지긋한 일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은 일념만이 가득했다고 해요. 이 역겨운 굴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 재산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에 몸이 떨렸어요. 묘현 씨의 눈빛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 같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그녀의 눈빛은 비정했어요. 굳게 담은 입술은 일말의 망설임도 허용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녀는 더는 지체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 만월령의 절벽 끝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묘현 씨는 망설임 없이 유씨 부인의 가녀린 몸을 붙잡아 절벽 아래로 힘껏 내던졌어요. 쿵쿵 빗물과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에 섞여 노인의 몸이 굴러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듯했어요. 그 소리는 묘현 씨의 귓가에 끔찍하고도 달콤한 승리의 세레나데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토해냈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묘현 씨의 완벽한 계획이 마침내 성공했다고 확신한 것이었죠. 심장이 희망과 탐욕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흉측하게 번졌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엄청난 재산이 고스란히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달콤한 상상을 하며 희미한 웃음을 흘렸어요. 그녀의 시선은 이미 무진현의 평화로운 마을,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될 윤택한 삶을 향하고 있었어요. 묘현 씨는 몸을 돌려 황급히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눅눅하고 축축한 만월령에 공기조차도 역겹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죽음 직전에 노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심지어 싸늘하기까지 한 음성이었어요. 어둠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굉음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묘현 씨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비수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묘현 씨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이 돋았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묘현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마치 뻣뻣한 나무, 인형처럼 몸을 돌렸어요. 어둠 속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내가 날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내깟 것이 감히. 다음 날 아침 무진현 마을은 지난밤 몰아쳤던 비바람의 흔적을 지우지도 못한 채 고요한 듯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진흙탕이 된 길가에는 낙엽들이 뒹굴었고 습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아전들은 이른 시간부터 현감의 엄숙한 호출에 바삐 움직였어요. 현감의 처소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한묘현 씨는 마치 제 발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불안한 걸음으로 그곳에 당도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 만월령에서 벌인 끔찍한 일은 꿈에도 모른다는 듯 유씨 부인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애썼던 효부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밤을 지새운 듯 부어오른 눈가에는 억지로 짜낸 몇 방울의 눈물이 겨우 매달려 있었지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슬퍼 보일 거야.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못할 테지 하고요. 그녀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지만 사실 눈물샘은 이미 바싹 말라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현감의 태도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어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묘현 씨의 능숙한 연극을 꿰뚫어보는 듯 싸늘했고 마치 얼음처럼 예리함이 번뜩였지요. 현감은 묘현 씨의 길고 긴 변명과 애통해하는 몸짓을 그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듣기만 할 뿐 단 한치의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했다고 해요. 묘현 씨는 그 싸늘하고 끈적한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마치 자신이 입고 있는 비단옷 한 조각까지 모두 벗겨져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고 해요.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어요. 바로 그때 방금 전까지 현감의 옆자리를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신덕균 포졸이 불쑥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어요.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그 주머니 안에 서서 차가운 금빛이 섬뜩하게 번뜩이는 물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바로 화려한 세공이 돋보이는 금반지였어요. 묘현 씨의 눈동자가 그 순간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그 반지는 바로 시어머니 유씨 부인의 손가락에 늘 끼워져 있던 갑옷처럼 아끼던 귀한 금반지였거든요. 묘현 씨는 순간적으로 숨을 헙들이켰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굳은 표정 아래로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한묘현 부인, 이 반지가
어찌 부인의 손에 들어간 연유인지 소상히 아뢰어 주시겠어요? 신덕균 포졸은 묘현 씨의 굳게 담은 입술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물었어요. 이어서 그는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몇 개를 꺼내 현감 앞에 조심스럽게 제시했어요. 그것들은 찢겨진 토지, 대장의 조각들이었고 희미하게 보이는 한자들은 이윤서 씨 가문의 문장을 담고 있었어요. 신덕균 포졸은 그 조각들이 만월령에서 돌아오던 묘현 씨의 옷고름에서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묘현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변명이 아우성쳤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들이 마치 완벽하게 조작된 것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그녀를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현감은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묘현 씨를 응시했고 더 이상 그녀의 어설픈 변명은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듯 했어요. 묘현 씨의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해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어요. 바깥의 밝은 햇살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오며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을 강탈했어요. 문 밖에는 남편 이윤서 씨가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혜원, 비구니가 침착하고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놀랍게도 정신이 맑아진 유씨 부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유씨 부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혼란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하고도 당당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묘현 씨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벌어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차마 소리 내지 못한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자신이 어둠 속에서 직접 확인하며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고 확신했던 시어머니가 거짓말처럼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 되어버렸어요. 한묘현 부인,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신덕균 포졸은 묘현 씨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어서 혜원 비구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덕균 포졸과 혜원 비구니는 묘현 씨의 두 번째 살해 시도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고 해요. 만월령 절벽 아래에는 미리 튼튼한 그물을 여러 겹으로 겹쳐 설치해 두었으며 유씨 부인의 죽음은 잔혹한 며느리 한묘현 씨를 완전히 속이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묘현 씨는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꿈결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져 버렸고 그 잔해 위로 짓밟히는 듯한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유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한 정신으로 며느리 한묘현 씨의 모든 잔혹한
악행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안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어요. 묘현 씨는 그 자리에 마치 얼어붙은 듯 주저앉아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차가운 바닥에 고정되었고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증언과 현감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번갈아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한묘현 씨는 비로소 자신을 감싸고 있던 모든 허위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 자리에는 오직 발가벗겨진 추악한 욕망만이 남았어요. 유씨 부인의 증언과 명확한 증거들 앞에 현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현감은 엄숙한 목소리로 한묘현에게 혹독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녀에게는 곤장 50대가 내려졌고 평생 관비로 삼아 가장 천한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형벌이 선고되었어요. 한때 명망 높은 가문의 며느리였던 한묘현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한묘현과 공모하여 유씨 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향리 박만식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는 먼 변방으로 유배를 가는 형벌과 함께 그가 소유했던 모든 가산이 몰수되는 준엄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의 교활한 미소는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후회만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고 해요. 권력을 이용한 그의 악행 또한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어요. 한편 죽음의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유씨 부인은 아들 이윤서의 지극한 봉양을 받으며 백년사에서 평온한 여생을 보냈어요. 이윤서는 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내의 만행에 대한 죄책감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다했어요. 유씨 부인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무진현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거칠애 뿐인 효도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진정한 효도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데 있으며 인간다운 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겼어요. 이 이야기는 무진현에 오랫동안 회자되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요. 탐욕이 부른 비극과 진정한 효심의 승리는 이처럼 강렬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이처럼 끔찍한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